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지혜가 당신과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평안한 미래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소중한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태주신다면 저희에겐 세상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 돈, 먼저 쓰지 말았어야 했는데,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74 살박정의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노후에 대한 불안 같은 건 없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과 착실하게 모아온 퇴직연금 계좌, 이른바 401K에는 40만 달러라는 든든한 자산이 있었고, 정년 퇴직 후 받기 시작한 사회보장연금, 즉 소셜연금은 매달 2,200달러씩 어김없이 들어왔으니까요. 이 정도면 남부럽지 않게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은퇴 초기에는 그동안 미뤄왔던 여행도 다니고 낡은 집도 수리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주들 학비도 조금씩 보태주었습니다. 어차피 연금은 매달 나오니까 퇴직연금 계좌에서 조금씩 꺼내 쓰는 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몇 년 뒤 세금 고지서를 받아들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왔지?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을 모은 돈인데 그저 인출하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걸 그때는 정말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것은 박정의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사라진 상태에서 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공적연금과 개인 퇴직연금을 어떻게 조합해서 사용해야 하는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접 겪어보고 나서야 그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인출 순서 하나가 마치 나비 효과처럼 세금과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엔 나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3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무심코 시작한 돈 인출 순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이 우리의 노후를 더 길고 풍요롭게 지켜주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72살 한상수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부부의 퇴직연금 계좌에는 45만 달러가 있었고 67세부터 두 사람의 소셜연금을 합쳐 매달 약 4,000달러를 받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로는 충분한 금액이었죠. 상수 씨는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연금은 고정 수입이니 투자 자산인 퇴직연금은 최대한 굴려서 수익을 더 내는 게 현명하다. 그는 퇴직연금 계좌에는 손을 대지 않고 오직 연금으로만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몇 년 후 아내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면서 목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퇴직연금 계좌에서 꽤 큰 금액을 인출했습니다. 그 순간 부부의 그의 총소득이 급격히 치솟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날아들었습니다. 원래는 세금을 내지 않던 소셜연금의 상당 부분이 과세 대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부부는 망연자실하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연금은 당연히 비과세인 줄로만 알았어요. 결국 그의 소셜연금의 절반 가까이가 과세 대상이 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년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보험료까지 덩달아 인상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세금 폭탄과 보험료 인상은 성실하게 살아온 노부부에게 큰 부담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70살 정성의 어르신의 선택입니다. 그녀는 조금 다른 전략을 세웠습니다. 소셜연금을 최대한 늦게 68세부터 받기로 하고 그 전까지의 생활비는 퇴직연금에서 꺼내 쓰기로 계획한 것입니다.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매달 받는 금액이 늘어나니 장기적으로는 더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는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처음 계획은 퇴직연금도 아껴 쓰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에 1,500달러에서 2,000달러 정도면 충분하다고 계산했죠. 하지만 막상 은퇴 생활을 시작하니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겨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자동차 수리, 치과 진료, 손주들을 돌보는 비용까지 겹치면서 월 인출액은 3,000달러를 훌쩍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믿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녀의 연소득은 세금 구간을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그녀 역시 소셜연금의 일부가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었고 메디케어 보험료도 인상되었습니다. 세금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그녀는 자신이 정해진 소득 구간을 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름대로 머리 써서 계획한 건데 결국 정부가 다 빼앗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이후 재무설계사와의 상담을 통해 그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쪽 자산만 집중적으로 인출하기보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소셜연금과 퇴직연금을 나눠서 인출하는 방식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데 훨씬 유리하다는 조언을 들은 것입니다. 그녀가 놓쳤던 것은 단순히 인출 금액이 아니라 인출의 균형과 타이밍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69살 이성호 씨입니다. 그는 앞선 두 사람과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67세에 소셜연금을 신청해서 받기 시작했고 퇴직연금 계좌에는 가급적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연금으로 부족한 생활비는 소일거리나 작은 임대 수입으로 충당했습니다. 그는 은퇴 이후에도 연소득을 일정 수준 이하로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그 덕분에 메디케어 보험료는 항상 최저 수준이었고 세금 부담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퇴직연금은 수년 동안 그대로 보존되었고 이제 70대 후반에 들어서야 꼭 필요한 만큼만 조금씩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통장에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하네요. 그래서 굳이 서둘러서 다 꺼내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세 사람은 모두 비슷한 규모의 자산과 연금을 가지고 은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각기 다른 인출 전략을 택했고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소셜연금을 먼저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퇴직연금부터 써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총소득을 관리하여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소셜연금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소득입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 특히 퇴직연금 인출액과 합쳐진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의 최대 85%까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퇴직연금 인출액이 전액 소득으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이 금액이 커지면 세금 없던 연금까지 과세 대상으로 끌어들이고 메디케어 보험료까지 올리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은퇴 초기에 퇴직연금에서 낮은 세율 구간을 넘지 않을 만큼의 최소 생활비만 인출하면서 소셜연금 수령은 최대한 늦추는 전략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 자체가 커지고 장기적으로 세금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전략도 개인의 나이, 건강 상태, 다른 자산의 유무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퇴직연금에는 최소 인출 규정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기준으로만 73세부터는 원치 않아도 매년 의무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인출해야 하며 이 돈 역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시점이 오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 세금 부담이 적은 해에 조금씩 분산하여 인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를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공적인 노후 재정은 남들보다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가 아니라 모아둔 돈을 어떻게 현명하게 꺼내 쓰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수억 원의 퇴직 자산. 당신이 가진 돈은 이미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순서 하나를 잘못 정하는 순간 그 소중한 자산이 녹아내리는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습니다. 돈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것을 쓰는 방식이 당신 노후의 품격과 여유를 결정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전략은 어느 한쪽 우물만 파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개의 우물, 즉 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활용하며 매년 나의 총소득이 세금 폭탄을 맞지 않는 안전지대 안에 머무르도록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병행 인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야 더 오래, 더 멀리, 덜 불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인출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꺼내기 전에 단 한 번의 점검이 당신의 10년 뒤, 20년 뒤 평온함을 결정할 것입니다. 어떤 돈을 먼저 쓰느냐보다 내가 왜 그 순서를 택했는지 스스로에게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현명한 당신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